안녕하세요. 미주해석입니다. 오늘은 테슬라의 22년 1분기 실적을 보고 왜 미친 ROA가 기대되는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저는 현재 테슬라 비중을 10% 가지고 있는데요. 저평가라고 생각했던 일부 주식들을 정리하고 테슬라 비중을 훨씬 높여야 된다고 이번 실적을 보고 생각했습니다. 테슬라는 이번 분기에 18.8 빌리언을 달성했고요. 전년도 동기 대비 80.5% 그리고 저번 분기 대비 6% 성장하는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마진율인데요. 마진율이 19%부터 27.4% 그리고 29.1%까지 이 인플레이션 상황 속에서 마진율이 전분기 대비 2% 증가했다는 거 정말 기가 막힐 일이죠. 그리고 순이익도 3.3 빌리언 달성했습니다. 차량 딜리버리는 모델 Y 같은 경우는 29만 6천 대에서 29만 5천 대 조금 하락했지만 모델 X 부분은 11,000대에서 14,724대로 증가했습니다. 슈퍼차저 같은 경우는 매 분기 200개 이상 늘어나고 있는데요. 전분기에는 220개 그리고 이번 분기에는 248개소 증가해서 3,700개를 기록했습니다. 자산 같은 경우는 62빌리언에서 66빌리언으로 증가했고요. 부채는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채 비율은 96.7%에서 86.5%로 감소했습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45빌리언에서 39빌리언으로 감소했고요. 재무활동은 19빌리언 지출했고요. 투자활동으로 21빌리언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으로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을 하고 난 후에도 현금이 쌓여가는 구조가 됐습니다. 시가총액은 924빌리언에서 1트릴리언으로 다시 트릴리언 클럽에 합류했습니다. PSR 같은 경우는 13.86 그리고 PER 같은 경우는 78을 기록했는데요. 여전히 나스닥의 3배 수준으로 고평가돼 있죠. 나스닥의 평균이 현재 4.84 그리고 PE 같은 경우는 23.67이기 때문에 약 3배가량 고평가돼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ROA를 보면 20.1%입니다.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게 자산이 굉장히 큰 회사잖아요. 공장을 가지고 있는 회사 중에 ROA가 20% 정도 나가는 회사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ROE는 37%인데요. 자, 나스닥 평균 ROA가 6.33이기 때문에 테슬라의 ROA가 20%이기 때문에 ROA로 봤을 때는 테슬라의 현재 주가가 적정한 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PER과 PSR로 본다면은 테슬라는 고평가지만 ROA 수치를 봤을 때는 전혀 고평가가 아니고 오히려 적정 주가에 해당한다. 자, 그러면 자동차 산업의 ROA는 어떻게 됩니까? GM 같은 경우는 4.08% 그리고 포드 같은 경우는 7.04%입니다. 자, 그러니까 공장을 짓고 거기서 제품 생산해서 만들어내는 이 회사의 전체 자산 대비 수익률은 테슬라가 압도적으로 좋다는 얘기죠. 뒤에 내용을 보시면 앞으로 ROA가 얼마나 미친 듯이 올라갈지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EPS 같은 경우도 0.39에서 1.05 그리고 이번에 2.86까지 가파르게 증가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수치가 정말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 일론 머스크가 옵션 시행으로 계속해서 주식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도 EPS가 증가하는 모습 상당히 경이롭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주식의 보유 비중은 대체로 비슷한데요. 미미하지만 개인이나 내부자가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37%에서 36% 그리고 내부자가 19%에서 18% 약간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기간은 계속해서 조금씩 증가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아까도 보셨겠지만 ROA가 압도적으로 높은 이유가 이렇게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좋기 때문이죠. 영업이익률이 테슬라가 19%인 반면에 기타 자동차 회사는 12%를 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정말 대단하다. 테슬라의 컨퍼런스 콜 내용인데요. 재밌는 게 일반 컨퍼런스 콜과 다르게 일반인들의 질문을 모아서 일괄적으로 답변을 해주고 그 다음에 애널리스트들의 질문을 받는 게 특이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저번 분기부터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죠. 올해 50% 성장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래서 심지어는 실제적으로는 한 60% 성장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만들어진 기가베를린 텍사스는 처음에 진입할 때는 아주 천천히 시작하지만 기하급수적으로 생산량이 증가할 것이다 라고 내다봤고요. 연말 150만 대 이상은 충분히 생산할 수 있다. 기가 베를린과 기가 텍사스는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텍사스 공장에는 사이버트럭과 로보택시를 생산할 수 있는 여유분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보택시 같은 경우는 2024년 생산에 들어가고 사이버트럭 같은 경우는 2023년부터 생산할 예정이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얘기했습니다. 옵티머스 로봇, 이거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사실은
FSD보다 더 큰 성장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저번 분기에 이어 이번 분기에도 이 옵티머스에 주목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FSD는 언제쯤 되냐? 이 답변은 저번 분기와 똑같습니다. 연말쯤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슈죠. 자, 상하이 셧다운이 이번 4월달 계속 일어났기 때문에 Q2 매출에 영향을 줄 것이냐 라는 게 이제 우리도 굉장히 궁금한 내용인데, Q1과 같거나 작을 것이다, 조금 작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일론이 좀 과다한 뻥을 많이 치지만 이 실적에 대해서는 거의 틀린 적이 없죠. 그런데 Q1과 같을 것이다, Q1과 잘하면 같을 것이고 아주 조금 낮을 수도 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종합해본다면 지금 텍사스와 베를린이 추가되고 그 다음에 보험이 추가되죠. 2분기부터는 이 매출이 이제 포함되기 때문에 물론 베를린과 텍사스 매출 증가가 크진 않겠지만 아마 상하이에서 줄어든 부분을 충분히 상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베를린과 텍사스도 아까 말한 것처럼 완전한 매주 5,000대씩 생산하는 그런 완전한 생산을 하기까지는 9에서 12개월 정도 걸릴 것이다. 그래서 천천히 만들다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래도 만들어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텍사스 카펙스 비용이 5배나 줄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게 비교 대상이 어딜까요? 네, 아마도 프리먼트 공장이나 상하이 공장을 지을 때보다 5배나 줄어든 카펙스가 나온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동일 생산 능력 대비 투자금이 5분의 1 줄어든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ROA가 20%도 놀라운데 자산의 규모는 5분의 1 감소하는데도 불구하고 수익률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했을 때 앞으로 ROA는 미친 듯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자, 단순히 이렇게 카펙스 비용이 준 것뿐만 아니라 자, 인건비, 그러니까 들어가는 사람도 기존 공장보다 훨씬 더 적게 들어가고 장비의 사용도 훨씬 더 적게 들어간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진짜 말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30% 적은 로봇을 운영해서 2배의 용량을 생산해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카펙스 투자도 줄어들지만 인건비도 그리고 생산 효율도 2배 가까이 증가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공장을 지어버렸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ROA가 얼마나 증가할지 여러분들 상상이 되십니까? 자, 그래서 이 말들이 사실이라면 정말 테슬라에 투자해야 됩니다. 정말 이 수치를 보면 투자를 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자, 4680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4680은 이제 텍사스 모델 Y부터 적용된다라고 저번 분기에도 얘기했었고, 자, 그런데 이 4680을 모든 공장에 다 적용하려면은 실제로 테슬라는 차량 생산하는 회사 플러스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 이 두 가지를 다 이룩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걸 다 이룩하려면은 1.5 밀리언 생산에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2023년도에 우리가 이제 4680을 계속해서 확대할 건데, 이런 대량 생산이 텍사스에서 실험적으로 훌륭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4680을 전체 제품에 적용하기에는 아직까지 좀 어렵고, 그 다음에 기술적인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는 걸 암시하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배터리와 차량을 동시에 생산하는 게 어려운 일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4680은 텍사스부터 생산하고 23년에 대규모 생산, 이게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해봐야 된다는 얘기고요. 텍사스 카펙스 비용이 5배나 줄고 로봇 사용량이 30% 가까이 줄었기 때문에 앞으로 마진율, 이 ROA 얼마나 늘어날지 지켜봐야 됩니다. 원자재가 20-30% 증가한 것은 이미 예상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가격을 계속해서 올려왔던 것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개발될 로보택시는 대중교통보다 5배에서 10배 싼 가격에 제시되기 때문에 결국 대중교통은 없어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리튬 쇼티지가 있는데 이 리튬은 사실상 지구에서 굉장히 흔한 제품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정제, 즉 수율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리튬 마진율이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업체보다 마진율이 좋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기업가들이 이쪽에 리튬에 좀 투자하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할아버지가 광산을 운영했었죠. 그래서 광산을 혹시 소유할 생각이 있는 건지 그런 것도 의심할 만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투자는 로보택시, 그리고
소형차가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미 이제 텍사스에는 사이버 트럭 라인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로보택시나 이 소형차의 구체적인 계획은 아마 내년도쯤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버지니아, 콜로라도, 오레곤주 이번 주부터 테슬라 보험이 가능하고요. 텍사스는 벌써 테슬라가 2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를 산 차량의 고객들이 가입한 보험사가 테슬라가 2위가 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엄청나게 보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 각 주마다 인허가를 다 받아서 구매자 80%가 올 연말까지 원한다면 테슬라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테슬라가 보험까지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자신의 보험료가 얼마인지 비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운전을 하는지 깨닫게 돼서 보험료 감소를 위해서 운전자의 습관도 고칠 수 있다. 그리고 만약에 사고가 나면 데이터와 카메라를 통해서 바로 엔지니어, 소프트웨어 기술자가 출동해서 차를 고치기 때문에 보험료를 통해서 즉각 차를 고칠 수 있기 때문에 한 방에 모든 것이 해결되는 시스템을 갖춘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자동차 생산회사 따로, 판매회사 따로, 보험회사 따로, 또 수리업체 따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런데 테슬라는 생산부터 판매까지, 그리고 보험, 그리고 그 데이터가 전부 쌓여있기 때문에 수리도 훨씬 더 빨리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통합된 시스템을 구축하면 계속해서 싸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렌트를 해야 되고, 정비소 가서 견적받고, 수리하고, 보험료 청구하고, 뭐 이런 거 있는데 다 필요 없다 이거죠. 테슬라가 이미 그 내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알아서 다 수리해줘 버린다는 거죠. 자, 그래서 보험 하나만 들면 운전자는 아무 신경 쓰지 않아도 알아서 해결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테슬라가 원하는 세상은 인간이 뭘 하지 말라는 거죠. 자, 운전도 하지 말고 사고가 나서 보험 활동에도 인간이 나설 필요가 없다. 너희들의 기본 데이터들은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서 다 해주고 인간은 그 시간에 다른 걸 하라는 거죠. 뭘 하라고요? 리튬, 광산, 이 정제 부분을 인간이 해결하라는 거죠. 자, 그래서 테슬라 실적을 요약하면, 자, 저번 분기에 뭐라고 했습니까? 자, 1분기 실적이 안 좋을 수 있다 라고 얘기했는데 결론은 6% 성장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걱정하는 거는 상하이 셧다운으로 2분기 때 매출이 폭락하는 거 아니냐 라는 걱정인데, 일론 머스크는 분명히 상하이 실적도 전년 1분기와 같거나 약간 작을 수 있다. 자, 이 약간 작은 것은 자, 보험이나 독일 그리고 텍사스 공장에서 램핑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전체적으로 봤을 때 2분기 실적이 더 나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2분기 매출이 1분기 매출보다 성장한다면 테슬라의 주식 가격 정말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3분기, 4분기 때는 텍사스 베를린 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된다면은 지금 현재 ROA에, 그러니까 전체 자산에는 지금 베를린과 텍사스가 반영되어 있는 거죠. 이미 준공하고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두 개의 공장은 현재 실적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 그럼에도 20%를 달성한 ROA입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이 두 개 공장이 말도 안 되는 마진율로 생산을 해낸다면 3, 4분기 때 이 ROA가 얼마나 올라가겠습니까? 자, 그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테슬라 주가가 3, 4분기 때 얼마나 오를지 정말 기대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미래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리튬 쇼티지로 공장이 중단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쟁 우려가 계속 커져서 독일 공장 생산 중단한다든가 중국과 미국의 사이가 계속 안 좋아져서 결국 테슬라까지 불똥이 튈 수도 있는 여러 부정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긍정적인 상황에서 테슬라 CEO가 말한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카펙스 그리고 엄청난 효율로 돌아가는 두 개의 공장이 제대로 가동되는 22년 말쯤에 테슬라의 ROA는 얼마나 올라갈까요? 정말 기대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보험은 이제 현실화가 됐고 FSD 그리고 로보택시, 옵티머스 앞으로 2, 3년, 3, 4년간 이루어질 테슬라의 성과에 전 지구인이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